스포츠.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일보의 정세영 기자 그리고 BJN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대타 진행 처음인데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좀 더 오래 할까요? 네. 저도 잘 부탁드리고요. 30분 동안 한 주 있었던 이 야구 얘기 재미나게 풀어보겠습니다. 예. 저도 즐거운 시간 같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사실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의 소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새벽에 류현진 선수 등판이 있으면 두 분은 좀 하루가 기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다행인 게 야구가 없는 월요일이라서 야구가 있을 때는 이 기자들이 두 탕을 뛴다 그러거든요. 새벽에 보고 또 저녁에 보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야구가 없는 월요일이라 새벽에만 좀 집중해서 처리하면 됐는데 또 저는 지금 문화일보가 좀 다루고 있는 회사가 석간신문사라서 아침부터 이렇게 업무가 시작되는데 아침에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저는 아침에 좀 여유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승리 소식을 접하고 출근해서 기분 좋게 기사 쓰는 이런 하루가 됐습니다. 네, 아마 이 류현진 선수를 응원하는 우리 한국 팬들도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발 등판 이제 지난 경기에서 1승을 따냈고 오늘 경기는 그때보다 더 완벽한 투구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말 괴물 모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죠. 이 신시내티전에서 5이닝 4피안타 2실점 비자책 경기를 펼치며 시즌 2승째를 거뒀습니다. 이날 7개의 탈삼진을 솎아냈는데요. 이게 2021년 10월 4일 볼티모어전 이후 1년 10개월 만이었습니다. 기록에서 보듯이 이 야수진이 좀 실책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집중력 있게 경기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직전 경기에서 주목인 체인지업이 굉장히 이제 좀 효과적이었는데 이날은 느린 커브로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었습니다. 7개의 탈삼진 중에 3개의 결정구가 이 커브였습니다. 본인도 굉장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경기 후에 커브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를 마치고 토론토 SNS가 상당히 화제를 모았어요. 한글로 이제 토론토 구단이 글을 올렸는데 류현진 폼 미쳤다. 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오늘 류현진 선수가 보면 커브 직구 최고 구속이 89.6마일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65마일대였거든요. 거의 막 30km 이상 차이가 났는데 확실히 이 직구가 강속구 투수가 아니더라도 이 커브를 적절하게 서투고 던지는데 상대 타들이 쩔쩔 매는 모습에 역시 류현진은 류현진이다. 현재 언론에서도 류현진 선수가 강속구가 아닌 투수도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걸 류현진이 딱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저희도 많이 기대했지만 적지 않은 나이기 때문에 걱정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류현진 선수는 뭐 폼도 미쳤지만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가 영원하다는 걸 또 보여줬던. 지금 팬들이 KBO 리그 내년에 안 오겠는데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KBO 리그 경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순위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제가 2007년부터 야구 기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8월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팀당 뭐 50경기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렇게 중위권 순위 경쟁이 치열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올해가 저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지금 4위 NC부터 6위 기아까지 격차가 2.5경기밖에 되지 않고요. 7위 롯데도 5위와의 격차가 1.5경기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을 야구 누가 갈지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야구가 저 삼성, 키움 같은 경우에는 하위권에 분류돼 있고 지금 성적이 안 좋은데도 잘 나가는 팀들을 또 한 번씩 이렇게 고춧가루 부대로 저격을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에 야구가 지금 흥미진진하게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누가 가을 야구에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래도 좀 LG는 선두를 굳혀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 그리고 2위 KT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6경기에서 5승 1패로 주간 승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덧 10연속 위닝 시리즈 그러니까 3연전 시리즈에서 2승 이상을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대전 하나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로 마침내 2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지난 6월
지난달 5일 기준 KT가 최하위였거든요. 네. 75일 만에 선두 턱 밑까지 쫓아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인상적인 대목 중 하나가 이 쿠에바스 선수인데요. 예. 대체 카드로 합류해 11경기에서 패 없이 7승, 평균 자체점 2.82를 기록 중입니다. 이 쿠에바스 선수가 돌아왔을 때 KT가 하위권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인터뷰에서 본인은 가을 야구가 아니라 한국 시리즈를 가기 위해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점점 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정말 기세가 좋은 게 순위표를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이제 이번 주가 되면서 2위를 이제 확정을 짓게 됐고 요즘 기세만 보면 이제 사실 SSG와의 분위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격차가 벌어질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선두권까지 위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순위표를 살펴보면요. LG가 변함없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KT가 지난주 월요일 3위에서 2위로 올라섰고 SSG가 한 계단 내려서서 3위까지 내려갔습니다. 나머지 순위는 지난주 월요일과 같은데요. NC가 3위, NC가 4위, 두산이 5위, 기아가 6위, 롯데가 7위입니다. 5위 두산과 6위 기아는 승치 없이 승률에서만 두산이 약간 앞서 있습니다. 이후 순위는 8위 하나, 9위 삼성, 최하위는 키움입니다. 예, 설마 이 선두 LG와의 승차가 좀 좁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흐름만 봐서는 이 승차는 좁혀갈 수 있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분위기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최근 경기들을 보면요. 운까지 좀 따라주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선수들 표정에서 2위 이제 접수했고 다음은 1위다. 이런 좀 도전적인 정신이 좀 보이고요. 다만 이제 현재 두 팀의 경기 그 거리가 7경기 차거든요. 네. 현재 LG가 104경기, KT가 106경기를 했습니다. 이 남은 경기를 생각하면 1위까지 좁히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 지금 두 팀이 10번 맞붙었거든요. 5승 5패 팽팽한데 그렇다는 소리는 6경기가 남았습니다. 6경기가 남았다는 6경기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LG가 주춤하면 KT가 지금 선발진이 워낙 잘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LG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네. 이렇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뭐 야구 팬분들 입장에선 정규리그 우승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사실은 뭐 통합 우승도 좋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한국 시리즈잖아요. 네. 지금의 분위기라면 LG도 이 통합 우승을 노리는 시즌이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이게 LG가 지금 모든 전력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다만 좀 걱정인 포인트가 선발진 5인의 이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KT가 지금 8월에 치른 17경기에서 12경기나 퀄리티 스타트 선발 투수 6이닝 3자책점 이내로 막아냈습니다. 반면 LG는 선발의 기복이 좀 있습니다. 믿었던 플로코, 켈리 선수, 특히 켈리 선수가 좀 부진한데다가 그렇죠, 네. 지금 임창규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한 경기를 확실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7, 8이닝을 끌어줄 수 있는 에이스는 아니거든요. 네. 반면 KT 같은 경우에는 고용표 선수고 그다음에 지금 벤자민 선수가 또 LG에 무척 강해요. 만약 플레이오프로 KT가 올라가서 한국 시리즈에서 맞붙는다. 벤자민이 1선발로 나오고 고용표가 2선발로 나온다. 이랬을 때는 LG도 승리를 쉽게 장담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뭐 단기전에서는 선발 투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니까요. 만약에 그럼 한국 시리즈에서 두 팀이 만난다면 우리 두 기자께서는 조심스럽게 어느 팀의 우승을 예측하십니까? 저는 이제 LG가 정규리그 우승을 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은데 말씀하신 전력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팀을 봤을 때 공수에서 사실 그렇게 팀이 많이 보이는 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핵심으로 보는 건 LG가 올해 뛰는 야구, 그러니까 승부처에서 1점을 내는데 굉장히 좀 주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말 큰 경기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연경혁 감독이 이 방송을 들을 것 같아서 정말 걱정되기는 하는데 네. 아까 제가 벤자민 고용표 선수를 말씀드렸지만 지금 2021년 KT의 통합 우승을 이끌었던 쿠에바스 선수도 있거든요. 최근 쿠에바스 선수 성적이 좋습니다. 네. 1, 2, 3 펀치가 다 가동된다. 단기전은 선발 투수 싸움이다. 요걸 감안하면 KT가 플레이오프에서 출혈 없이 3대 0으로 그대로 이겨서 올라갈 경우에는 진짜 KT가 뒤집기 우승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사실 또 KT는 뭐 생각을 우승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 경험이라는 게 좀 네, 있잖아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LG 팬들은 그래도 어쨌든 선두니까 신나고 KT도 2위를 해서 신이 날 겁니다. 네. 반대로 지금 SSG는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문학을 다녀왔는데요. 지금 SSG가 지난주 성적 보니까 1승 5패고요. 화요일부터 토요일 경기까지 5연패에 빠지면서 순위도 2위에서 3위로 내려섰습니다. 일단 5연패는 김원영 감독 부임 후 최다 연패인데 19일 경기 토요일 경기에서 에이스 김강일 선수가 나왔는데 네. 한 이닝 빅이닝을 내주면서
패하면서 약간 팀 전체 분위기, 에이스가 패하니까 팀 전체 분위기도 좀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부진은 이 방망이가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외국인 타자 에레디아 선수가 지금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뭐 일요일 경기 극적으로 승리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에레디아 선수가 이번 주에 2군 연습 경기를 치러서 주말쯤에는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레디아 선수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선발 투수들이 좀 부진한데 작년만큼 왔대니까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SSG의 성적에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시즌 초반만 해도 LG SSG가 올해도 정말 뭐 우승 경쟁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요즘 모습은 좀 SSG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해결책이 에레디아가 돌아오면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이승 기자? 그래도 에레디아 선수가 차지하는 이 존재감이라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의 입장에서도 우리도 이제 좀 교타자가 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출루율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좀 살아나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에레디아 선수 자체가 굉장히 좀 흥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더더 분위기를 좀 띄워주는데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야구를 할 때. 자, 그리고 뭐 그래서 SSG도 지금 2위 내주기는 했습니다만 다시 언제든지 또 차지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KT가 정말 대단한 게 사실 배정대 선수의 학폭 이슈가 이제 터지면서 팀이 흔들리지 않을까 했는데 잘 극복을 해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최근에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제 글이 올라왔습니다. A씨라고 할게요. 학창 시절 지속적으로 좀 심한 구타를 이 배정대 선수에게 받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정대 선수는 곧바로 이제 자신의 SNS를 통해 입을 열었는데요. 성남고 2학년 재학 중이던 2012년 대만 전지훈련을 갔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3학년 선수들의 주도하에 단체로 좀 얼차려가 있었고 2학년 주장이었던 이 배정대 선수가 1학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사실이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엉덩이를 배트로 한 3대씩 때린 일도 있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정면 돌파를 선택한 뭐 이유가 있었겠죠. 일단 배정대 선수는 그 KT 구단도 같이 조사를 좀 들어가 봤어요. 주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 이때 폭행 이후에는 다른 폭행이 없었고 다른 후배들도 그때 분위기상 좀 내리물림 그러니까 내리물림으로 이렇게 때리는 게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해서 때렸던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정대 선수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잘못한 건 맞도 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A씨가 요구한다는 A씨가 좀 이 돈을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당초에는 몇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지금은 배정대 선수의 연봉 절반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배정대는 뭐 사과의 뜻은 밝힐 수 있고 내가 진짜 사과를 하겠다. 하지만 이거를 뭐 고액을 배상할 필요는 없다. 계속 그렇게 하면 나 공식적으로 나가겠다 해서 본인의 SNS에 이런 사실을 알렸고요. 지금 본인은 무조건 사과를 하고 잘못된 행동은 맞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합의금을 막 억지로 받아내려고 하고 거액을 요구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냐. 그래서 더 강하게 나가겠다라는 게 배정대 선수의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배정대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후회하는 마음으로 선수 생활 이어가길 바라겠고 또 이제 뭐 내리물림 이런 분위기도 점점 더 없어져야 되는 사회가 되지 않는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 가을 야구 이제 1, 2, 3위 팀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제 5위 싸움이 제일 재밌고 시즌 끝까지 팬들의 마음이 애가 탑니다. 속이 타기도 하고요. 자,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가 와서 다시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헌의 스포츠. 야구계 이슈부터 논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립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야구 이야기 스트라이크 존 비젠 스포츠월드의 이혜진 기자 그리고 문화일보 정세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중위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장 이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게 롯데입니다. 그렇습니다. 롯데가 지난주 부산에서 SSG와의 3연전을 모두 쓸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 팔치올이 현실화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승패 마진을 마이너스 1까지 줄였거든요. 이어지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에서 한 2승 1패 정도만 거두면 드디어 이제 승률 5할에 도달하는구나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3연패를 당하며 이 승패 마진이 마이너스 4까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3경기 모두
역전승이었거든요. 선취점을 먼저 내고도 이를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얇은 불펜층이 좀 그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보고요. 더욱 아쉬웠던 거는 기본적인 것들, 특히 수비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네. 어제 경기였죠. 실책성 플레이가 나올 때마다 이게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1승이 지금 간절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좀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런 롯데에게 이제 발목을 잡은 고춧가루 부대. 사실 이 팀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맡은 게 좀 낯설기도 한데 사실 뭐 원래 가을에 잘하는 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해 한국 시리즈까지 뭐 기적을 연출하면서 올라갔던 팀이고 지금 꼴찌로 쳐져 있지만 전력은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리그 최고의 투수죠. 안우진 선수가 등판하는 날엔 이기기 점처럼 쉽지 않은 구단이다. 네. 실제 19일 날 안우진 선수가 6이닝 2실점으로 제 몫을 다했고요. 결국 승리를 했는데 키움이 사실 뭐 이정우 선수가 빠져 있지만 화력은 여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이주영 선수가 오면서 이정우 선수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3연전에서 19개의 안타 그리고 17득점을 몰아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키움 만만치 않은데 가장 재밌는 관심 포인트는 지금 꼴찌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좀 봤을 때 키움이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릴 것인가 여기에 리그에 관심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늘 이게 고춧가루 부대를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팀들이 좀 있었잖아요. 지난 5년 6년 동안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 팀들을 상대할 때와 지금 상위권 팀들이 올 시즌 고춧가루 키움은 정말 매울 것 같아요. 만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구단들이 그 키움과의 경기가 있을 때 최하위니까 아무래도 3연승을 다 하고자 하는 게 목표거든. 근데 그 제일 먼저 보는 게 선발 로테이션이에요. 네. 안우진 선수가 걸리냐 안 걸리냐 그거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롯데는 좀 매를 먼저 맞았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롯데는 아직 가능성이 남아 있고 최근 롯데의 정보근 선수의 활약이 대단하잖아요. 좀 믿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이 프로 데뷔 후에 이 정보근 선수를 따라다닌 수식어가 바로 이 수비형 포수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지난해까지 4시즌 동안 1군 통산 타율이 1할대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력이 준수함에도 좀 주전으로 좀 자리를 매김하지 못한 이유인데 올해는 다릅니다. 43경기에서 4할 2푼이 넘는 타율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표본이 넓은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인상적인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정보근 선수가 딱 타석에 들어서면 팬들의 함성 소리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선수 본인조차도 놀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버스터 포지 선수에 비해 빗대서 버스터 보근 아니면 뭐 정월 대보근, 생생 정보근 이런 좀 다채로운 별명들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네, 물론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수비를 잘해주는 포수도 좋지만 사실 진짜 열광하는 건 잘 때리는 포수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타율이 올라갔을까요? 일단 과거에는 상체 위주의 타격만 한다 이런 그 분석이 있었는데 지금은 골반이나 허리 전체를 이용해서 타구에 힘을 실을 줄 안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타구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안타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런 모습들이 정보군이 과거와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캠프부터 지켜본 이 박항식 코치가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줬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앞으로도 이 남은 시즌 동안 정보근 선수의 활약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롯데뿐만 아니라 좀 KBO를 그동안 보셨던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차우찬 선수가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롯데 구단이 발표했는데요. 지난 17일이었는데 차우찬 선수가 은퇴를 결정했다면서 올해를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스프링 캠프 때부터 시즌 중반까지 열심히 준비했지만 몸 상태와 컨디션이 따라주지 않아 은퇴를 결정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차우찬 선수 삼성, LG 등을 거치면서요 112승을 올린 리그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자원 투수였고요. 그렇죠. 국가대표 경력도 2013년 WBC,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2015년 프리미어 12, 가장 최근에 도쿄올림픽까지 출전을 하면서 국대 투수로도 상당히 활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어깨 부상을 당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도쿄올림픽 뒤에 어깨 부상을 당해서 또 수술대에 올랐는데 이 어깨 부상에서 회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깨를 제대로 고치지 못해서 은퇴까지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열심히 뛰어줬던 만큼 아쉬워하는 팬들도 많을 테지만 또 저희가 대신해서 고마움을 좀 전하고 싶고 앞으로 또 이제 새로운 인생 2막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스포츠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중위권 팀 두산과 기아는 롯데의 추격을 뿌리쳐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 두 팀의 행보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아가 3승 3패 5할 승률을 기록한 반면 두산은 1승 4패로 조금은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기아의 경우 지난주 키움 삼성을 차례로 만났는데요. 내심 아마 여기서 좀 승수를 좀 쌓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삼성과의 주말 3연전에서 1승 2패 루징을 당하면서 살짝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두산은 KT, NC를 상대했는데요. 두산으로서는 이 KT에게 그 모두 패한 부분이 좀 뼈아팠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최원주 선수를 불펜으로 보내고 또 마무리를 교체하는 등 좀 변화를 꽤 했거든요. 하지만 좀 확실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양의지 선수의 공백이 좀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네, 두 분께 또 어려운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우승팀 맞추는 것보다 지금 5위 팀 맞추는 게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롯데, 기아, 두산 중에 저는 막상막하라고 표현하면서 일단 선발진에서는 두산이 좀 큰 경기에 잘 던질 수 있는 투수들을 갖고 있는 게 좀 유리하다. 근데 반면 또 타선은 또 기아가 좀 강한 게 사실이거든요. 기아는 좀 올해 상당히 괜찮다는 전력이 평가가 많았어요. 하지만 양현종 선수가 좀 부진한 게 가장 좀 큰 것 같고요. 두산은 최근 7경기에서 1승 6패로 좀 부진한데 이제 양의지 선수가 돌아옵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돌아오는데 양의지 선수가 합류한 완전된 타선이 얼마나 통할지 이게 관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긴 설명 없이 그럼 이혜진 기자님은 5위 어떤 팀 할 것 같다? 저는 롯데가 지금 외인 원투펀치가 그래서 좀 확실하게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연패가 길지 않을 수 있는 팀이지 않나.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발 수비를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이 팀이 올 시즌 굉장히 좀 잘하면서 중위권 판도가 더 재밌어졌습니다. 한화인데 이 노시환 선수의 홈런에 그냥 만족을 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 시즌인 것 같아요. 문동재 신이랑도 했습니다. 그렇죠. 한 시즌에 그 MVP까지 좀 차지할 수 있는 노시환 선수를 배출했는데 노시환 선수가 지금 홈런 29개 홈런 1위, 최다 안타도 4위, 장타율 1위, MVP 영순이라 불리고 있고요. 네. 지금 페이스로는 노시환 선수 그냥 홈런왕을 차지할 것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있어서 그때 차출이 되는데 기간이 좀 짧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노시환 선수 지금 페이스가 어마무시하니까 MVP 홈런왕을 차지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화가 최근 좀 많이 부진합니다. 박빙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무너져서 내주는 경기가 상당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불펜에 마땅히 믿고 맡길 이 마무리 투수가 없다는 게 하나의 큰 고민인 것 같고요. 타선도 1번부터 4번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하위 타순에서 제대로 한 방을 날려줄 수 없는 게 하나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삼성의 시즌을 짚어보면 그래도 팀 순위는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자욱이가 돌아왔다. 이거 하나는 좀 뿌듯할 것 같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도 놀라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1위까지 올라왔냐고 하면서 정말 건강하게만 하다면 이 선수 믿고 내보낼 수 있는 그런 타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후반기 26경기에서 타율 4할 3푼 6리 5개의 홈런 28개의 타점 생애 첫 타격왕이 보이는 탑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얘긴 더 하고 싶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 팀 순위가 궁금해집니다. MC는 바뀌어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대진이 기대가 되는데 주중 3연전 어떤 경기 가장 기대하십니까? 위기의 롯데 진짜 시험대 올랐다. 22일부터 24일까지 단독 1위를 질주 중인 LG를 서울 잠실구장에서 만나고요. 지금 롯데가 LG를 상대로도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 이건 진짜 리그에서 정말 재미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일 것 같고 또 4위 NC는 3위로 올라설 기회를 잡았는데요. SS 원정 3행전을 치르는데 3경기를 모두 잡으면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까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전에서 하나와 삼성, 고척에서 키움과 두산, 수원에서 KT, 기아가 열리는데요. 이번 주 경기, 주중 경기들은 다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3연전 중엔 어떤 경기 가장 기대하십니까? 저는 일단 대구에서 이 탈꼴찌 대결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키움과 삼성이 붙습니다. 주중 경기 지켜봐야겠지만 두 팀의 격차가 현재 1.5경기 차거든요. 이 시즌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꼴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광주에서는 하나와 기아가, 부산에선 KT와 롯데, 창원에선 LG와 NC, 잠실에선 SSG와 두산이 붙습니다. 네, 한 주간 또 꿀잼 경기들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스트라이크 존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정세영 기자,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남현종이었습니다. 스포츠!